우리 경호님 그리고 수영님, 기현님 순으로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네, 경호님, 수영님, 기현님 앉아주시고요. 네, 정식으로 한번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이 이제 제 기준 오른쪽 편에 있는 우리 윤경호 경호님부터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학생 어남선을 통해서 어남 선생님을 따라서 사실은 윤경호의 성장기를 찍고 온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 뵙고 싶었어요. 네, 우리 경호님 아까 말씀해 딱 지금 여쭤볼게요. 오늘 컨셉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새신랑이에요, 아니면 약간 야인 시대 느낌이에요? 둘 중에 오늘 이 의상에서 이 카라가 포인트였어요. 카라가 포인트. 카라. 근데 이 카라를 처음에 속으로 넣었다가 넣으니까 너무 좀 밋밋해 보여서 자신 있게 밖으로 뺐어요. 근데 입을 때까지만 해도 다들 예쁘다고 했는데 종로잖아요, 여기가. 노리신 거예요? 종로에 도착하는 순간 노리신 거예요? 절대 노리신 거 아닌데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야인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네, 어쩌다 보니 이게 김두한이 됐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경호님 너무 잘 어울리고 오늘 지금 현재 단추식 몇 개 정도 푸셨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하나 풀었어요. 하나. 좋습니다. 또 우리 경호님의 또 성장기 또 많은 기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 수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학생 어남선의 어남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목에 제 이름이 들어갔지만 이 두 분의 성장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열심히 또 요리를 같이 배우고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나라가 나오고 저도 아는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막내 우리 기현 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학생 어남선에서 특급 막내를 맡고 있고 어제로 이제 데뷔 10주년을 넘긴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 그래도 이제 많은 우리 팬분들이 몸베분들이 요리를 조금 그래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또 유학생 어남선을 통해서 이제는 조금보다는 요리를 좀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서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요리를 잘하는 우리 기현님까지만 소개가 있었습니다. 수영 씨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유학생 어남선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한 번만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반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랑 친한 허영원 선생님은 백반기행이라는 프로도 있고 백반에 대한 개념이 있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한상 차려 먹는 게 우리나라의 이미지인데 막상 우리가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럼 뭘 시켜야 될지 늘 고민이잖아요. 근데 해외에도 분명히 그게 있더라고요. 백반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들이 진짜 먹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배워왔어요. 그리고 밤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는 그냥 먹지만 않았어요. 먹은 거를 다시 재해석해봤어요. 셋 다 비슷해요. 저도 처음 먹는 음식이 많았고 조금 경험이 많다 뿐이지 비슷한 입장이에요. 같은 유학생이거든요. 그거를 배워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가서 열심히 먹고 또 밤마다 열심히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낸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수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이 유학생 어남선의 슬로건이잖아요. 먹는 거에 그치지 않고 먹고 배우고 완성하라. 아마도 더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우리 경호 씨에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부터 세 분의 케미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일단은 처음 만났을 때 세 분 다 서로 초면이셨어요, 그죠? 네, 완전 초면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요리 유학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 세 분의 케미와 또 지금의 또 세 분의 케미를 좀 비교하자면 좀 어때요? 처음엔 케미는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왜? 아니 일단 어남선 우리 저기 유수영님은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요리의 전문가인 분이시고 우리를 챙겨줄 수 있을까? 혼자서 계속 이게 뭔가 요리 개발하시나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말이나 붙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몬스타엑스 기현은 말 그대로 몬스타엑스 기현이잖아요.
우리 아이돌 기현이 왔는데 옆에 있어도 막 광채가 나고 사실은 내가 이게 옆에 있으면 너무 삼촌 같지 않을까? 같이 있으면 투샷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에 근처 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생각나고 진짜 우리 셋이서 있었던 추억들이 카메라가 켜졌을 때도 재밌었지만 카메라 꺼졌을 때 그 우리끼리 음식 만든 거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막 그 수다로 이어지고 밤새 피곤한지 모르고 떠들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지금은 정말 형제같이 예, 그런 캠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경호님이 방송 티저에서만 봤을 때부터도 우리 수영님과 그리고 기현님을 얼마나 아끼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두 분도 또 경호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막내 기현 씨에게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군 전역하자마자 그쵸, 합류를 하셨고 그 첫 네. 프로그램이 바로 유학생 어남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사실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이제 앞서서 전역한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동안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에 조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전역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걸 바로 이렇게 저를 찾으셔가지고 저한테는 이유 따위는 없었고요. 일단 무조건 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요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사실 걱정은 있었지만 어떻게 부딪혀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에 임했습니다. 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 분에게 각 하나씩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는 벌써 좀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혀 있으니 자. 세 분에게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호님, 유학생 어남선을 볼 때의 관전 포인트와 그리고 자신만이 맡고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저기 남선이 형이 얘기했듯이 남선이 형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수영이 형이라고 얘기해야 돼. 편한 대로. 저보다 형입니다. 네, 여러분들 형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선님이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세요. 남선님이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그 각국의 음식들을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그냥 대표 음식이 아니라 거기 있는 집밥, 백반을 구경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재미난 특징인 것 같고 동시에 거기 있는 볼거리들을 같이 즐길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사실 음식도 맛봤지만 그 유학 기행을 하면서 되게 많은 볼거리들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 어떤 숨어있는 역사들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밤마다 그 준비한 레시피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정말 말 그대로 리얼 찐이었거든요. 하나도 어떤 준비 없이 그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토대로 저녁에 우리가 불과 한 2시간 만에 장을 보고 그 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맛을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순위 경쟁을 한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걸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서 이걸 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걸 팔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좀 나름 전문적으로. 물론 그 와중에 실패도 해보고 막 그 성공도 했는데 그 리얼한 과정을 보시는 재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가 담당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형이나 기현이는 정말 음식을 잘해서 참 칭찬해줄 게 많은데 난 뭘 했나 싶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K 아빠거든요. 집에서 그냥 기껏 뭐 라면 아니면 김치찌개 혹은 뭐 와이프 생일날 미역국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음식에 도전도 해보고 싶었고 가끔 아이들 특식으로 이렇게 형 그 영상 보면서 막 따라 만들고 했던 걸 이번 기회에 가서 좀 배우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 약간 요알못이나 아니면은 저랑 비슷한 어떤 K 아빠들이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장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근접한 어떤 그런 캐릭터 아니었을까? 예, 편안한 캐릭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너무 동감하고요. 우리 뭐 자취러. 근데 요알못에 사실 경호님은 포함이 안 되세요. 제가 보니까 요리를 잘하시던데요. 그건 네.
이거 편집을 잘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알못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쨌든 너무 잘해서가지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의 역할을 맡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는 수영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사실은 그 예고편에 나왔지만 저도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배우러 갔는데 전 두 분이랑 같이 똑같은 유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같이 좀 배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요리 중에 대표하는 게 뭐냐고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불고기, 갈비, 떡볶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맨날 그런 거만 먹지 않잖아요. 그거는 가끔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외 나갔을 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통념상의 유명한 음식들은 그 나라에서 매일 먹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에 매일 먹는 걸 우리가 처음 먹었거든요. 진짜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이걸로 저녁에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할까. 그래서 항상 사실은 밥을 먹을 때 되게 긴장하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순간순간은 이걸 어떻게 마냥 즐기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셋이 같이 조그만 부엌에서 뭐 큰 부엌이 아니고 조그만 부엌에서 불 나눠 써가면서 요리하다 보니까 전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건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가정집 부엌에서 만약에 그 엄마 셋이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엄마도 아니야. 우리 그냥 남자 셋이 총각 한 명이랑 아빠 둘이서 요리를 하는 거야. 칼 서로 돌려 써가면서. 칼 돌려 쓰고 불 돌려 쓰고. 전 그게 지금 되게 기억 남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서로 봐가면서 조금씩 도와주고 서로 간 봐주고. 처음엔 이게 될까 싶었어요. 이 부엌에서 셋이 어떻게 요리를 해요?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희들의 가장 메인 시간은 사실 여행도 아니고 외식도 아니고 우리 셋이 부엌에서 뭐라 그러지? 복닥복닥거리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먹었는데 이거 왜 맛있어? 이거 네가 한 거야? 왜 맛있어? 막 이랬던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 추억들이 지금은 또 되게 생생히 살아 있어요.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긴 어렵겠지만 화면을 보신다면은 저희들의 찐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어요. 제가 항상 요리를 가르칠 때 했던 게 있거든요. 본인이 하면 음식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음식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되거든요. 이 두 분도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면서 더 요리가 얼만큼 또 그리고 본인이 한 요리 그리고 음식이 얼만큼 중요하고 사람한테 또 가족한테 중요한 건지 좀 느끼게 되는 순간을 다 같이 공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르겠어요. 그 3개국을 갔다 왔는데 포르투갈, 시실리아, 브루나이 이렇게 3개국을 갔다 왔는데 가서 느낀 게 되게 많아요. 유럽 음식이라고 너무 높게 봤던 저에 대해 반성하게 됐고 오히려 평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일례로 들면은 시실리아에 갔는데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요. 브루나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만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손맛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계량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마음대로 굽는 거. 그거는 전 세계 공통이었어요. 포르투갈 일레나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우리 브루나이의 할머니 파티마 할머니였나? 할머니도 할머니 아니야 어머니라고 해요. 어머니 맞아. 되게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도 그렇고 다 그냥 얼마큼 넣을까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느꼈어요. 우리나라만 손맛 어머니들 손맛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장갑 같은 거 안 끼세요. 비닐 장갑 손맛으로 하세요. 그리고 계량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은 고추가 많으면 고추를 더 넣고 오늘 토마토가 싱싱하면 더 넣고 오늘은 조금 기분이 우울하면 조금 달게 하고 오늘은 좀 건강하게 먹고 싶으면 소금을 덜 넣고 그렇게 마음대로 요리해서 가족끼리 즐기시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건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 좀 비껴나간 좀 전원적인 곳에 많이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가족끼리 우애가 끈끈했어요. 사실 요즘은 우리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 많아져가지고 사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은 예전에 없어진 느낌이잖아요. 과거의 유물 같은 느낌인데 글쎄요. 파란 눈의 사람들, 빨간 눈의 사람들 그리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종교가 다른 사람들과 계속 밥을 먹고 부딪혔는데 오히려 그들이 되게 더 가족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되게 익숙한 일이고 서로 반찬을 나눠 먹는 것도 익숙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서구화가 됐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저희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에서
예전 한국의 모습, 좋았던 모습도 있잖아요. 좀 답답한 모습도 있지만 그걸 되게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지구를 반바퀴랑 날아서 갔지만 그런 가족 간의 정을 오히려 역으로 느끼고 온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짧은 자리에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이번 저희가 3개국을 다니면서 느낀 여정에 대한 감각은 제가 평생을 소비하고 반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 저한테 큰 소득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되게 미안한 게 돈 벌어가면서 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늘 좀 죄송해요. 그래서 최대한 고생하고 많이 보여드려야겠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찾아 먹고 다니고 점심시라면 그냥 장 보러 가서 촬영이 있건 없건 장 보는 걸 찍던 말든 저희끼리 장을 보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 사고 저녁에 모여서 또 불은 누가 먼저 쓸 거야 정해서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또 드시기에도 드셔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시기에도 좋은 음식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요. 글쎄요, 맞아요. 연예인 뱃놀이 안 되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고생했고요. 최대한 많이 다니고 최대한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워 먹고 다녔지. 주워 먹었지. 살이 안 쪘어요. 정말 주워 먹고 다녔지. 눈에 보이면 다 주워 먹었어요. 일단은 싼 건 비싼 건. 그랬는데 살이 안 찔 정도로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오늘 예고편을 봤지만 또 본편은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역시 뭐 이제 마청이 마치겠습니다. 거의 좀 클로징을 한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해 얘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치. 이게 우리 또 마청이만큼 그리고 또 타이틀도 보세요. 교양생 어남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책임감도 좀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걸 그대로 이제 기자님들께 말로 전달을 하다 보니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현님도 류학생 어남선 관전 포인트와 함께 본인이 이 프로그램에서 맡았던 좀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관전 포인트는 저희 세 명의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너무나 달라서 그게 방송에서도 저는 정말 잘 묻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호 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약간은 뭔가 이렇게 엄청 많이 웃음을 주고 가끔 약간 헐렁해 보일 수 있는데 음식을 맛보면 맛있어요. 그게 너무 또 신기한 또 그런 매력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어떻게 제 입으로 말하면 약간 자랑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머리 안에서 생각해서 레시피를 정리해서 레시피대로 딱 하면 딱 그 맛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약간 천재예요. 약간 AI, 그래서 AI. 약간 깜짝 놀랐어. 그리고 형들 밑에서 굉장히 착실하게 막내 역할을 하는 그런 매력을 또 보실 수 있고 형은 자랑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요. 하고 약간 민망하네요. 형은 거의 챗GPT 마냥 먹고 여기 뭐가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메뉴를 하다가 형 마음대로 안 되면 거기서 바로 한 1, 2초 되는 시간에 후룩 생각을 하더니 이거 이렇게 틀어야겠다라고 바로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좀 세 명의 많이 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였죠? 거기서 우리 기현 씨는 어떤 캐릭터를 담당하셨나요? 제 캐릭터요? 네. 저는 그냥 형들 이제 저희가 사실 많이 먹기도 했어가지고요. 저는 약간 형들의 그 PT 트레이너와 약간 길 안내, 약간 형들의 가이드 그리고 형들의 정말 막내 역할을 좀 많이 충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MG 문화를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아쉽게 상타를 못 지켰는데 정말 몸이 되게 좋아요. 몸도 좋고. 그럼 등 경호님, 근육이 어마어마해요. 등이 경호님, 거북이에요. 수영님 MG의 어떤 받은 것 중에 영향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어떤 걸 받으셨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저희가 이제 그날 막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네. 그럼 이제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남은 음식도 있고 야 진짜 수고했다. 우리 맥주 한 잔만 마시고 자자. 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잠깐 끄고 셋이서 진짜 편하게 자기 전에 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네. 우리 음악이라도 좀 틀을까? 그래서 음악을 틀어요.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음악에 막 하다가 좀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몸을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죠. 리듬 타죠.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우리가 리듬을 타면 우리는 그 리듬에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있으면 네. 기현이를 보면 기현이 다른 박자에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현아, 야 이건 이런 리듬 아니야? 했더니 형 저는 이 비트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 그거 신기하다. 이런 또 다른 음악을 틀었어. 이거 약간 웨이브 감성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기현아 너 웨이브 어떻게 하니? 그냥 이런 식으로 다른 웨이브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반 동안 제가 웨이브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형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기현이한테 웨이브 배우고
문어크 배우고 뭐 그러면서 네. 지냈던 것 같아요. 또 기현님은 또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교원님. 네.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또 MG 문화를 여러 가지를 배우셨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분의 공통 질문을 좀 드렸고요. 또 우리 기자님들께서 또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미리 또 질문을 보내주신 기자님들께서 계셔가지고 그 질문을 제가 조금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수영님에게 자, 류수영 씨가 기현의 요리 실력을 평가한다면 그리고 또 함께하면서 성장한 부분이 보이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기현 씨가 또 기현 씨를 평가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또 경호 씨의 요리 실력도 평가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평가원이세요.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하겠어 요리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그렇지? 약간 에이 설마 가서 요리를 만들 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될까? 나도 지금 사실 저도 요리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인데도 막 두려운데 그래서 막상 첫날 가서 이제 요리를 했죠. 조그만 부엌에서 복닥복닥 복닥복닥 했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음식이 다 완전 성공은 아니었는데 깜짝 놀란 건 맛있었어요. 맛있는 게 중요해요. 막 얼마큼 그럴싸하고 예쁘게 담고 이러는 것보다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다, 먹을만하다 이 느낌을 주는 요리가 그것도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특히 기현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은 걸 절대 잊지 않아요. 그게 되게 놀라울 정도예요. 사실 요리는 얼마나 많은 레시피를 꿰차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센스거든요. 센스가 조금 짱이라서요. 정말 이렇게 짚어주면은 짚어주지 않아 처음에도 본인이 이렇게 빌드업을 해와요. 그렇게 머릿속으로 우리끼리 입시피라고 했는데 입시피가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만들어서 경로를 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간 길은 두 번째 다시 혼자 절대 못 가거든요. 길을 외워서 간 길은 두 번째 얼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외워서 본인이 입으로 하고 적어서 요리를 하는데 결과물이 좋아요. 상상력이 되게 좋아요. 센스도 좋고 나중에는 제과 제빵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좀 되게 맛있었어요. 이게 파는 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기현 베이커리였어요, 진짜. 기현 베이커리, 기현 양가자점 뭐 이런 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되게 놀랍고 그리고 역시나 요리란 거는 제가 예고 포인트에서 나왔지만 그 애정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사실 저도 요리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한테 새로운 게 있을까 하고 계속 의문을 품거든요. 근데 기현이를 보면서 뭔가 또 새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준 그런 친구입니다. 잘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길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항상 우리보다 먼저 했어.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윤경호 씨. 네. 윤경호 씨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되게 재료가 좋아요. 뭘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냐면 우리 포르투갈 갔을 때 정말 맛있는 재료가 있었는데 되게 새로운 맛을 되게 창조해내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되게 뭔가를 했는데 없던 비린 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비린 맛은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그 얘기가 좀 몰랐다. 아니 방송이 안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궁금해. 그 비린 맛을 창조해내서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전 어지간하면은 그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맛없다, 이상하다라는 말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저 같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 화영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계속 많은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맛이 없다라는 표현을 안 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우리 반찬 투정은 애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맛없어, 뭐 짜다 달다. 이런 말이 사실 음식 한 사람한테 큰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했는데 비리다라는 말은 비려 이 말은 나왔잖아. 근데 그 이후로 윤경호 씨가 굉장한 발전을 이룹니다. 첫날의 비린내 사건 이후로 진짜 와 비약적인 발전. 비약적인 발전에서 나중에는 이거 네가 만든 거야? 맞아요. 어떻게 한 거야? 제가 거꾸로 SP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도 와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윤경호의 성장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재밌을 겁니다. 네, 나중엔 막 거한 것도 만들어요. 막 오븐도 써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래서 요리도 기세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영님으로도 하나 배웠어요. 앞으로 뭐 음식이 좀 맛이 없다 하면 우리가 대체로 영어가 비리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없다, 비리다. 좋습니다. 우리 기현 씨에게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막내가 된 소감과 또 촬영 이후에 우리 몬스타엑스 멤버들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있는지, 있다면 반응은 어땠는지, 만약에 없다면 요리를 한번 해주고 싶은 멤버는 누구인지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막내의 소감.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요 근래에는 막내인 적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30 거의 중반에 가다 보니까 막내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이 형들한테 사랑받고 뭔가 귀여움 받고 이게 처음에 사실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막 누구한테 이렇게 받는 게 형들한테 받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몬스타엑스 내에서는 뭔가 사랑이나 귀여움을 주는 뭔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뭔가 받으니까 이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이게 막내의 장점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고 뭔가 그리고 형들이 더 이렇게 우쭈쭈 해주니까 뭐 더 자신 있게 아까 형이 기세라고 했던 것처럼 요리도 잘 되는 것 같고 좀 되게 좋은 막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멤버들에게 갔다 와서 요리를 해주지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 꼭 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서 먹어봤던 요리 중에 볼보드 팝이라고 문어를 이제 삶아서 그 겉에 마요네즈랑 좀 이렇게 마요네즈 안에 뭐 식초랑 조금 이렇게 맛을 가미해서 겉에 팝콘을 붙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이 음식은 우리 멤버들이랑 술 한잔 할 때 꼭 내가 한번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곧 아마 아직은 바빠서 이제 밤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술 한잔 할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꼭 생기면 그 음식을 우리 멤버들 전원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멋있다. 그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네. 좋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볼포드. 볼보가 이제 문어입니다. 문어. 볼보드 팝. 그래서- 볼보드 팝. 네, 좋습니다. 저희도 영화관에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은 그런 맛. 진짜 좋습니다. 본방사수로 하면서 볼포드 팝 편이 나왔을 때 더욱더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전 질문까지 좀 받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 와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마이크를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으시면 소속 말씀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 하경원이고요. 저는 유수영 씨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그 백종원 씨가 요리 예능을 좀 주도를 하셨다면 지금 2020년 이후에는 좀 유수영 씨의 요리 예능이 좀 중흥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정글밥 비롯해서 뭐 길바닥 밥장사 지금 이제 방송 중이시고 그리고 펜스토랑이나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요리 예능을 선보이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형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전에 하셨던 사실 길바닥 밥장사도 해외에서 또 요리를 하시는 예능이기 때문에 좀 어떤 부분이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하셨던 그 정글밥도 어쨌든 해외에서 요리하시는 예능이니까 좀 다른 그 나오셨던 요리 예능하고 지금 이 유학생 어남선이 좀 다른 부분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기시감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께 좀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그게 저도 피로도로 올까봐 굉장히 걱정은 많이 돼요. 솔직한 감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릴리즈 시점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조금 그런 불편을 드릴까봐 시청자분들한테 걱정인데요. 근데 일단은 제일 다른 건 윤경호 씨가 있고요, 기현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다른 부분이네요. 뭐 조금 더 근사한 말을 만들고 싶지만 저한테 가장 다가오는 차이점은 윤경호와 기현입니다. 저희 셋이 다니면서 소소하게 밥을 먹어요. 거하게 방송을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를 뻗쳐놓고 밥을 먹고 그 장면을 해부하면서 찍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말 카메라 한 대씩 들고 뚜벅뚜벅 다니다가 이거 먹어볼까? 저거 먹어볼까? 이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거 너 할 수 있겠니? 난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다니 짜니? 아 형 짜. 우리가 먹기 너무 짜지. 우리가 평상으로 나누는 대화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희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어떤 뭐 과도한 리액션이나 막 일부러 막 예능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대량 인물을 만들려고 너무 고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사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정말 인간적인 대화나 인간적인 느낌을 많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가 하나는 오지에 가서 사냥을 해서 그걸로 요리를 또 하죠. 물론 마침표는 요리를 찍게 돼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잖아요. 그럼 결국 밥 먹는 게 일이에요. 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일을 나갔다가 집에 오지만 우리가 결국 마침표를 찍는 거는 TV 틀어놓고 먹는 맥주에 치킨이거든요. 음식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완전 배제하고 이제는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1인 가족이 많아지면서 그냥 저녁에 먹는 배달 음식 하나 혹은 어제 어머니가 주신 반찬으로 해먹을 밥 하나가 결국 하루의 마침표가 되거든요. 예능도 일상이기 때문에 일상을 거울처럼 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음식이 빠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수많은 이런 관찰적인 예능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중요한 지점엔 요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리를 많이 캐릭터가 부여되다 보니까 제가 요리가 하면은 또 묘하게 기시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저도 경계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도 되게 배우고 있는 상태고요. 모르는 요리가 훨씬 많아요. 제가 만든 레시피가 30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의 김치 종류만 해도 300개가 넘거든요. 요리를 다 치면 수만 가지가 넘거든요. 이번에 나가서 느꼈어요. 외국에도 나갈 때마다 한 도시에도 수천 개씩 요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요리들이. 근데 굉장히 맛있는 것들이. 글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어쨌건 요리들은 제가 기존에서는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거나 혹은 사냥한 걸로 해체쇼를 하거나 그걸로 요리를 만들어 드렸거나 혹은 한식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렸거나 뭐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느낀 그 현지 사람들의 그 정서를 담은 요리를 배워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보는 프로그램. 어찌 보면은 비슷하지 않는 애라고 계속 물어본다면 어쩔 수 없어요. 비슷해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다르고, 그리고 윤경아랑 먹는 밥이 다르고, 또 기현이랑 먹는 밥이 다르고, 또 어머니랑 먹는 밥이 다르고, 장인 장모랑 먹는 밥이 다르고, 와이프랑 먹는 밥이 달라요. 그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누구랑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누구와 요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소소한 느낌을 어쩌면 가장 좀 거품 없이 담은 그런 예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소영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셨듯이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스토리가 생기는 것도 달라지니까요. 우리 1위 학생 어남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딱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요. 네. 네, 저 JTBC 엔서뉴스 박정선 기자라고 하고요. 아까 잠깐 질문 중에 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요새 그 백종원 씨 다음으로 그 예능 주자로 요리 예능 주자로 꼽히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의 자리를 좀 꿰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감이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예능에서 요런 요리 잘하는 분들은 꼭 사업을 또 진행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연예인 뱃놀이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적으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뱃놀이가 뭐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여가지고 그 왕이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연못을 파고 배를 띄우거든요. 그건 전 세계가 거의 공통이에요. 황제가 되면은 연못을 파고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시작해요. 놀이 중에 최고는 뱃놀이래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연예인들이 호시호식하는 모습은 새로운 경험이 대리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늘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어디 나가서 해외 걸 찍어도. 그래서 쉽진 않았어요.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해외 촬영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조금 뭐 좀 뭘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타지에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뭐 그냥 일어나서 느그적 촬영하는 게 아니고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촬영 준비하고 현장 찾아다니고 또 회의하고 촬영하고 회의하고 촬영하고 장보고 요리하고 정말 정신없이 지나가거든요. 뭐 그런 과정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그냥 여행 와서 못 느끼실 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패키지 여행이나 우리가 그냥 네이버 검색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곳만 순례하거나 쇼핑해 오는 여행이 아닌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동네에서 40년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곳, 이런 곳을 많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서민적인 곳을 가려고 했고요. 물론 그 나라의 유명한 요리사도 찾아가긴 했어요. 거기에도 그 나라에도 유명한 요리사가 있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배워야 되니까 그분한테 가서 배우기도 했죠. 거기서 느낀 거는 그 유명한 요리사들조차도 한식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그 뭐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방송에 안 나올 거예요. 녹화 안 해서. 그 유명한 식당에 두 번인가 유명한 식당에 갔는데 되게 유명한 식당인데 그 나라에서 레시피를 막 알려드리고 막 뭐 그런 유명한 셰프님인데 그 밑에 있는 다른 젊은 셰프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한국도 안 가봤고 동네 한식당도 거의 없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한식당이 거의 없는데 자기가 김치 맛을 어디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그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봤어. 나한테 한번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김치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에다가 초콜릿을 더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먹지? 초콜릿과 김치?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저희가 봐도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먹었더니 되게 맛있어요. 동치미 국물 같은 얼린 동치미 국물 같은 거에 살짝 단맛과 레몬향이 들어가더니 그때 초콜릿이 싹 감싸니까 와 새로운 맛인 거예요. 아 갈부가 많구나. 우린 한식이 요래 한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맛에서 영감을 받는구나. 뭐 쉽게 생각하면 김치타코나 해외에는 김치버거가 진짜 많이 팔거든요. 우리는 이상하다고 안 먹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이해하는 그런 입맛은 다르구나. 그런 걸 캐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받아들여서 방송으로 보여드리면은 한식이 조금 더 두꺼워지거든요. 저는 음식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사업도 사실 잘 몰라요. 예, 뭐 하면 더 좋았겠죠. 와이프도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사업은 재주가 좀 있어야 돼서 그래서 그런 걸 배워서 한식을 많이 믹스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면은 한식이 두꺼워지거든요. 지금은 한식은 이래야 된다 단선적으로 가거든요. 제가 늘 강연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요리는 섞여야 발전을 해요. 섞이지 않은 요리는 책 속에서 사멸하고 맙니다. 혹은 그 시대에서 끝나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먹고 있는 수많은 하다못해 순두부찌개나 제육볶음 같은 것도 한 세대 음식이거든요. 한 세대 전 음식이에요. 불과 막 100년, 200년 된 음식이 거의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되면 또 유행이 바뀌겠죠. 유행적인 음식이 되는데 쭉 살아남는 음식이 되려면은 섞여야 되더라고요. 외국 문화 섞이고 외국 음식과 섞이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모습이 될 때 그 음식의 원형이 없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늘 하는 프로그램 때도 마다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시작하는 유학생 어남선에서는 정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외국 음식,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점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고 한국 음식 안 먹어본 40년째 식당 하는 할머니한테 저희 음식을 먹여드리고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고 방송적인 피드백이 아닌 그렇게 교감하면서 한식을 앞으로 어떻게 믹스해 나가면 좋을까? 나는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해 드시면 좋게 만들까? 그거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남지 않게 혹은 제가 항상 견제하는 게 너무 짜지지 않게 너무 매워지지 않게 너무 달아지지 않게거든요. 단짠 너무 유행인데 쉽진 않아요. 저도 레시피를 개발하고 여러분들이랑 회의를 할 때 항상 해보면은 편집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드백을 얻으려면 간이 올라가요. 근데 간이 올라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리를 배우시면 단이 올라가야 돼요. 짠이 올라가면 단이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맵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 요리들이 좀 너무 자극스러워져서 제가 나가서 해드리면 한국 음식은 해드리려고 그러면 한국 음식은 늘 맵잖아. 덜어는 달잖아. 이런 선입견들이 있으세요. 한국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은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한식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고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식을 조금 더 넓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큰 꿈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피자도 섞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살아남았고 파스타도 마찬가지예요.
파스타는 사실은 이탈리아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간 시칠리아가 겉면 파스타의 최초의 시작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늘 먹는 그 겉면 파스타. 거기 걸 먹어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현지 파스타는 되게 달라요. 진짜 거칠어요. 우리가 아는 세련된 막 1인분 너무 긴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수님, 아니 또 그런 부분들은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했죠. 저도 이렇게 듣다가 빠져들었는데 저희도 좀 얘기도 할 수 있게 시간 좀 주시면. 나름 저희도 샵도 다녀오고 오늘 좀 꾸미고 왔는데 기현이도 지금 10주년 앨범도 나왔고 사실 기현이 얘기도 죄송합니다. 많이 하고 싶고 저도 사실 입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괜찮아요. 네, 제 별명이 1절만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진정한 1절만을 만나니까 이런 기분인가 싶네요. 아니, 묘하게 그러니까 수영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굉장히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워낙 최근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과연 이 류학생 어남선은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본인도 그거를 계속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변에서 그게 너무나 잘 묻어 나와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경호님 좋은 타이밍에 아주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농담이고요. 강의실 같았어요. 분위기가. 자 그러면 네, 저 질문할게요. 저 마이크 건네 받았고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저 윤경우 씨랑 기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의 기회가 생긴 것 같네요. 그 윤경호 씨는 그 어쩌다 사장으로 예능을 한번 하신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는 좀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좀 많이 사랑을 받으셨는데 그때 조인성 씨, 차태현 씨와 또 함께 했는데 그때는 볼 수 없는 미소를 지금 방송에서는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양쪽 예능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때는 웃음을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 웃음꽃을 피게 되신 이유가 류수영 씨 때문이신지 그 좀 차태현 씨나 조인성 씨가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는지 말씀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이데일리 김가영이고요. 그리고 저 기현 씨. 기자님 가영 기자님 너무 짓궂으시다. 그리고 그 기현 씨는 그 군 전역 이후에 네네. 해외로 가는 예능을 찍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이 공간에서 주는 해방감도 좀 크셨을 것 같은데 너무 극과 극의 공간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서 왔던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으니까 질문 감사합니다. 그 어쩌다 사장에서 제가 나왔던 그 모습을 이제 보고서 많이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특히 그 시즌 3의 김밥을 많은 모습에서 많이 그렇게 봐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가 예능을 사실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연한 기회에 먼저 하게 된 첫 경험이 어쩌다 사장이었고 그 기회를 주셨던 분이 또 차태현 선배님이었어요. 제가 예능이라는 게 너무 낯선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게 농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긴장이 풀어진 모습을 카메라 앞에서 노출한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되게 의식을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참고 조심하고 왜냐면 숨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샤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또 의외로 되게 인간적으로 봐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 이게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를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만 봐주시는 거 아닌가 했다가 세 번째 가서는 진짜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니까 일단 그 어색함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일단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에서라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제 스스로한테 제가 좀 더 이렇게 솔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모습을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생각이 나서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약간 좀 이렇게 좀 의도치 않은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서는 좋게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죄드리겠습니다. 절대 어떤 태현이 형과 인성이와의 어떤 그 멤버 간의 어떤 저기 분위기 때문은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은 영어도 잘 못하는 제가 거기서 티 안 나게 잘 지낼 수 있는 숨은 공간을 찾아 일하다 보니까 김밥 많은 공간이 제일 말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랬던 거였고 반대로 지금 와서는 그때 경험이 약간 좀 저한테 좀 어떤 좀 이렇게 굳은 살이 돼서 제가 예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말씀 주신 유수영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수영이 형 같은 경우는 저랑 성향이 되게 비슷했어요. MBTI가 둘이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느낀 것도 많아요.
나도 이 형이 너무 그 성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좀 덤벙대지만 뭘 하나 할 적에는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인데 이런 성격으로 음식을 지금까지 레시피를 개발했으니 얼마나 많은 실패와 경험을 했을까. 옆에서 처음에는 사실은 저는 그냥 약간 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형 맛없다는 얘기도 한번 하고 싶고 형보다 내가 같은 재료로 요리했을 때 좀 더 잘하고 싶고 형을 이겨보고도 싶고 막 이런 생각으로 다가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음식 하나를 만드는 데서 아주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고 반대로 형도 당황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간 유수형, 인간 어남선을 본 모습이 너무 가까이서 본 게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저를 같이 무장해제시켰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신 기자님한테 저는 부연 설명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작품에서 또 다른 재미는 다른 유수영 형이 나온 그 작품과의 차별점이라면 형의 어떤 이런 인간적인 면을 진짜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 나온 김에 기현 얘기만 좀만 더 할게요. 사실 질문보다 제가 좀 오버 페이스인데 기현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맛있다 맛없다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말고 어떤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자. 그런 면에서 기현이가 이제 갑자기 신박한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기발하고 진짜 기똥찬 거예요. 요즘 기똥찬다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그래서 기현이의 그 어떤 표현에 우리가 빠져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어떤 센스 있는 표현부터 언어에 대한 그 능력이 진짜 놀랬어요. 뭐 포르투갈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조금 기현이가 할 줄 알아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나 보다 했는데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의 차이를 얘가 금방 딱 캐치하더니 한 이틀 만에 진짜 약간 좀 보태서 얘기하면 통역 없이도 그 소통이 될 정도로 언어를 아주 능숙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쩜 이렇게 빨리 습득하니 했더니 형 저는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한 3일만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랑 그냥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허세인가 했는데 아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제가 약간 너무 거만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변명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내가 빨리 이펙트만 얘기하느라 아니 근데 정말 뭐 언어면 언어, 음식이면 음식 못하는 게 없어서 막내지만 진짜 너무 든든한 막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자리 빌어서 기현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많았다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저는 해방감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에 갔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해방감은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 1년 6개월 동안 연병장과 그 산을 계속 이렇게 보다가 저희 도르강을 갔잖아요. 도르강 이제 포르투에 있는 도르강 가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쫙 보는데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진짜 전역했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맛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먹는 거에 그 기쁨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그거에 큰 위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포기를 하고 살았었어요. 제 혀를 포기를 하고 살았었는데 왜냐면 어쨌든 우리 취사병 친구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간을 다 맞출 수 없고 어느 날은 국이 너무 짜고 너무 싱겁거나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음식이 맛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는 그런 1년 6개월이었는데 내가 너무 이걸 잊고 살았구나. 제가 포르투갈 뭐 이제 시칠리아, 브루나이 가면서 많은 집에 백반을 먹어보고 그 나라의 뭐 디저트를 먹어보고 많은 음식들을 먹어보면서 이게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그 너무 큰 기쁨이지라는 걸 다시 뭔가 확 느낀 그런 순간이었어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기자님의 마지막 한 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하실 기자님들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오센 연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방금 막내였던 기현 씨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전혀 걱정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만큼 바로 콜온이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셨듯이 몬스타엑스 모넥 데뷔 10주년이기도 하니까 팬들한테 내 군전형 구천 예능에서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한 번 더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제작 발표에 교수님 같은 분 1절만이신 분 말씀 많이 들어서 기사로 쓸게
게 많기도 해서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요.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좀 약간 부침은 없었는지 이건 좀 가벼운 질문으로 한번 우리 드려볼게요. 불편했니? 우리가 말이 많아서 혹시 불편한 건 없었니? 미리 사과할게. 이거 다 형 때문이야. 힘든 점은 없었는지. 네. 미안해. 일단 몸베 분들에게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뭔가 사실 제가 그 동안에 뭐 영상 그리고 제 SNS를 통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완성한 사진들을 이렇게 막 제가 업로드하곤 했는데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留学生 어남선을 위한 그런 미끼였다고 할까. 저도 좀 이렇게 제대로 요리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희 팬분들한테. 사실 가끔 보여주고 뭐 되게 짜잘한 뭐 사진으로나 이렇게 영상도 굉장히 짧은 클립으로 나가는 거는 제가 뭐 얼마나 요리를 한다고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얘가 이렇게나 늘었네. 얘 요리 잘하는구나. 요리하는 모습이 이렇구나. 뭔가 요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렇구나. 이런 걸 좀 저희 몸베베들에게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더욱더 진심으로 좀 임했던 것 같고 저희 형들 사이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고 약간 좀 막아 있어요. 지금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잠깐 스치고 잠깐 스쳤는데 뭔가요 그거?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사실 너무 저보다 나이 차이도 좀 있고 너무 형들이다 너무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열심히만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너무 동네 형들 같고 같이 이제 맨날 밤을 보내면서 너무 서로 고생하고 막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편하고 그 한 달 조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되게 가까이 지내는 형들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말씀드리지만 기현이가 저보다 아는 게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뭐 방송에서도 보였다시피 너무나 세 분 사이가 좋고 그리고 세 분의 케미를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됐고요. 기자님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원이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저희가 이만큼 가까워졌나 봐요. 3주간의 약 3주간의 그 외국 그 어떤 음식 유학이 저희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느꼈던 그 어떤 즐거움과 노력 그리고 어떤 완성된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전달돼서 안방에서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그 재미가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아까 형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음식의 친숙함과 소중함 또 반가움 또 그걸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들 정서들 이런 것들을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기자님들 감사하고요. 말이 좀 더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경호님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세 분 얼마 만에 다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그래서 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네요. 네. 다 우리 수영님. 네, 저희 거의 그 연달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내내 같이 있던 기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도 많이 들고 저도 방송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정이 든 게 거의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TV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그래요. 그냥 그 관계를 보거든요. 그냥 드라마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든 이야기나 모든 재미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희 프로그램 좀 볼만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꼭 시간 되시면 기자님들도 한 번씩 그 맥주 한 캔 따놓고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현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자리해주신 우리 앞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첫 뭔가 요리에 관한 예능이었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뭔가 재미와 이런 진심을 함께 담는 게 참 힘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留学生 어나운서는 정말 저희 세 명의 케미와
재미와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진심이 골고루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해 주시고 봐주셔도 실망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오후 5시 20분 이 채널에서 첫 방송되는 류학생 어남선 이제 저희는 모든 이륙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의 여름을 책임질 우리 세 분의 또 킥 요소와 함께 재밌는 관람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기자님들께서는 좋은 기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는 제가 티저를 봤을 때 마지막에 우리 세 분의 약간 구호를 외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수영님께서는 류학생 하고 경호님께서 윤경호, 기현 그리고 수영님께서 마지막 어남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거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한 달 만에 하는 구호이긴 한데 윤경호, 기현, 어남선.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좋습니다. 예. 이거 해야 되는 그래 마지막으로 엔딩 뭐로 할까? 엔딩? 어남선.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보러 와주세요. 좋다. 유학생 윤경호, 기현 어남선 보러 와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류학생 어남선의 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마이크를 덮고 왼쪽 편 대기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굳은 날씨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나가실 때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류학생